됐다는 것은 참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것은 서로가 뜻이 맞았다는 것이고, 뜻이 맞았다는 것은 통한다는 거지. 인간은 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통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인연도 통하는 인연이 내 앞에 인연이고 소중한 인연이 되는 거야. 소중한 인연이라 나를 도와주는 것에 있다 보는데,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만큼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건 나는 너의 얘기에 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너 또한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줄 때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다는 소리를 많이 해. 어딜 가든 맞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삶이 나와 맞는 이들과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와 맞는 이들끼리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크게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어. 왜 나와 맞는 이들만 또 그런 이들과 그런 이들끼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이미 통했어. 어디를 가나 통하고, 전화 한 통화로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고, 그의 숨결만 들어도 그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중하지만 소중한 만큼 너에 가까이 두질 않아. 멀리도. 더 간절하게 만들다던가 더더욱 간절함으로 인해 소중하게 만들어 놓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만드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뜻이 통하고 맞는 이가 뜻이 통하고 맞지 않는다면 다시 그는 너와 함께 하려 할 것이야. 왜? 통하기 위해서. 통할 때까지. 통하니까. 그는 멀리 두는 거지. 멀리 둔다는 것은 기운은 보이지 않는 것끼리 통하는 것이걸라. 통하고 안 통하고 맞고 안 맞고는 순수 자기 기운에 따른 욕심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잘 통하는 이들은 항상 내 곁에 두면 좋겠지만 잘 통하는 만큼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할까? 멀리 있어도 통하니 너와 들통하는 이들과 더 소통의 차원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내 앞에 두는 거야. 그와만 늘상 함께 있다면 소통한다 할 수 있을까? 없는 법이야. 또 통하지 않는 이들을 옆에 둠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알지, 통하지 않는 이들이 내 앞에 있으면 내 부족함을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통할 때 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함으로 인해 나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 왜 그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그러한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없는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기분 전환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한 것은 나는 어디를 가선 어느 장소에 있건 그만큼 그들과 통하지 못하는 방증이고,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만큼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하고 기쁠 때 기쁠지 못하고 대려 관심 종자처럼 자기 자신을 좀 봐달라고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끌어내는 이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남이 자기 자신을 알아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분위기 깨는 이들은 어디 가서도 분위기 깰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해대기 마련입니다. 분위기를 깨는 이들이 왜 내 눈에 비춰질까요? 나도 자칫 되돌아보면 분위기에 편승치 못해 의외의 행동을 돌발하거나 돌출해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종자, 관심을 끌기 위해, 관심이란 결국은 사랑받기 위한 행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같이 가서 꼬징점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마라톤에 보면 42.195를 뛰는데 어느 시점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려 주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뜁니다. 그 페이스메이커 뒤를 쫓다가 페이스메이커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 받고 이미 계약된 행위를 하는 것도 뒤에 진짜 마라톤을 뛰는 이들을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지도자는 이로운 자로서 이로운 자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속물 없다고 할까? 아니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인기 있는 이들이고 어디를 가나 그가 있음으로 인해 분위기를 사로잡아 어떤 것을 집중하게 만든다던가 그를 통해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행위를 겉으로 표출을 해내며 옆에 있는 이들까지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게 참 생활의 모순인데 왜 네가 기분 나쁜 걸 옆에 있는 이들까지도 네 행동이 표출돼서 기분 나빠야 하는 것인가? 그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격이 그런다면 남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분위기나 깨지 말아야지. 왜 너로 인해 나까지 기분 나빠야 하느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내 기분도 좋아져야 하는데 왜 나는 내 기분에 내가 농락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일까? 그게 맞는 걸까? 그게 통하는 걸까? 상대가 의도하고 뜻하는 바고 상대가 내 앞에 있는 이유를 모르고 전혀 그런 것에 무관심한 이들이 그런 행위를 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나중에 자기가 간판 걸어 놓고 업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간판을 나려 나는 망했네 소리밖에 안 합니다. 덩달아 그리 되는 만큼 너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오지랖 넓은 이들이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고 호기심은 내 뜻대로 해보려는 욕심을 부과시켜 내 속편기 위한 행위를 해대고 있습니다. 왜 오지랖이 넓을까? 왜 남의 일이 관심이 많을까? 그런 이들은 사실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의 일은 무능하리만치 처리를 못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모순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의 일을 해결해 주렴으로 인해 갖고 자기의 모순을 감추려 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일은 내팽개 치고 남의 일만 처리에 들려 사는 삶은 남한테는 좋을지 모르나 본인한테는 큰 멍해를 안기는 결과에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을 얘기를 많이 하죠. 기분은 기운에서 분리된 것이고 기운은 인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인의 기운은 네가 얼마만큼 주의야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상승이 되기도 하고 밑으로 폭락이 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온 인연의 기운에 따라. 그래서 분명 기운은 하나인데 분해되면 기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기분의 농락에 많이 당해.
보이지도 않는 그 기분이, 이 기분은 사실 사소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꺼달려 갖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 기분도 하나의 표적인데 왜 우리는 작은 기분을 내 안에서 승화시키지 못해 갖고 겉으로 표출시켜 어렵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되고 기분에 따른 삶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나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로 인해 신뢰를 지켜 신의를 쌓느냐 못 쌓느냐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실은 작은 기분 하나에 농락당해서 큰 대사를 거르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기운이 분해되어 기분 나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기분 나쁜 이유를 지금 찾으려 들지 않고 모든 걸 내 앞에 온 너로 인해 비롯된다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접혀 내 기운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도 하는데, 결국은 내 앞에 온 보이는 인연이나 내 몸에 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모두 나하기 나름이고, 내 앞에 온 인연은 도움받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이라는 사실과 내 몸에 실리는 기운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기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내 몸에 실리는 기운은 나를 위한 기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 기운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운의 끄달림으로 인해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기도 전에 내 끄달리는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들이댄다. 기분에 따라, 기운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얼마만큼 이상적인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인성은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배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 배양은 무엇이냐? 지켜야 될 예절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행위인가? 이 문제를 돌이켜보면 인성,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만 지켜나가면 우리는 나의 본성을 잃질 않아요. 본성을 잃으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이성을 잃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산통을 깹니다. 다 된 일에. 깨지고 난 후에 많은 후회를 하죠. 우리는 그래도 엎질러진 물, 버스는 지나갔다, 기타 등등의 소리를 해대는데 그 모든 행위가 아주 작은 기분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분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의 기운은 나를 돕기 위해 내 몸에 실린다는 사실과 내 앞에 온 인연은 도움받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에 입각해 과연 너와 보이는 너와 보이지 않는 기운을 어떻게 배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순수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가지 못해 어저께 돈독했던 사이가 오늘 만나면 이러한 사소한 기분을 다스리지 못해 그 돈독함은 깨지고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서 씩씩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너도 기분 나빠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아요.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나의 신용과 신뢰와 신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안다면 기분에 따른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초상집을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초상집에 가면 초상의 분위기를 좀 더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아마 삶의 질량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나겠지만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너희의 분별을 흐트러뜨려 너에게 나라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는 해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까지 기분 나빠야 하는 것이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덩달아 내 기분까지 좋아져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반문을 작은아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